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3,000피에 재차 도전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지난밤 FOMC가 열렸는데요. 3월의 전망 그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매파적인 기조로 무게추가 좀 기울었기 때문에 뉴욕 시장은 약간은 움츠러드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 좀 오르나 싶었는데 2,996선을 찍고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법 개정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분위기 속에서 네카오의 기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휴식을 통해서 기회를 찾아본다면 어디에 투자의 방점을 좀 찍을지 오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FOMC의 회의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좀 상승하기도 했고요. 중동의 긴장감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장 중반부터 조금은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과열 부담이 좀 커진 점에 매도세를 자극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중에 지금 하락해서 지수 3,000을 목전에 두고 쉬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의 고점은 2,996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약보합권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783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776포인트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5,558억 원 매수 우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3,105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2,000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매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1,789억 원 매수 우위 보이는 가운데 1,649억 원 외국인 매도 포지션 잡았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역시 외국인이 장 초반에 좀 들어오나 했는데 2,596억 원대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대규모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 기대를 안고 출발을 했는데 6만 원 선 위로 올라오면서 오늘 6만 600원까지 거래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약세로 전환이 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500원 내리면서 59,3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반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AI 패권 안에서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실리면서 오늘 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요, 하반기 디램 가격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엔비디아향 진입 역시 연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그래도 긴 호흡으로 볼 때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SK 하이닉스의 흐름은 조금 더 아쉽습니다. 사실 지난 17일 장중에 26만 원까지 오르면서 26만 닉스의 자리를 좀 확고히 하나 했는데요. 오늘은 보시면 24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6만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지만 그 후로 조금 흐름이 약화되면서 24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위권 안에서 좀 보시면 오늘 네이버가 달려나갑니다. 카카오가 오늘은 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네이버가 4.52% 상승하면서 25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지금 1.52% 빠지면서 38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반등에 에코프로비엠이 장 초반에 강세로 좀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0.88% 빠지면서 8만 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인적 분할 소식에 계속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4.51% 상승을 하면서 45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점까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계속해서 살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알기 쉽게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경제에 관한 이슈들, 상식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방송 시간이 모자라는 관계로 항상 많은 정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휴대폰을 스캔하시면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많은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또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인베스테이너와 멘토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에 3천으로 좀 달려나가나 기대를 했는데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진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약세로 좀 전환을 했어요. 오늘 뭐 어쨌든 좋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보세요? 진짜 3천 가나 했는데 네, 아쉬워요. 아쉬운데 오늘 또 이제 2,996.4%. 야, 지난번 이틀 전에가요. 이틀 전에 2,997인가 8인가요? 8이에요, 8이. 네. 이게 약간 이러면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3천 저항이라는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이 3천 정도가 되면 아마 뉴스에 떠들 거예요. 3천 탈환, 드디어 그렇죠. 탈환, 몇 년 만에 5천 시대 탈환. 간다 하겠죠. 예. 이제 주식 간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 이제 덤벼라 막 이렇게 막 방송이 막 나가고 할 텐데 팍스인자 TV에서 항상 힘내고 있는데 이제 공중파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이제 막 떠들기 시작할 텐데 오늘 3천 못 간 게 좀 아쉽다. 좀 아쉬운데. 좀 예정은 됐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일단 혼조세였기 때문에 기분이 좀 그랬는데 FOMC 회의 결과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힌트를 좀 주지 않았나.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금리는 동결이지만 이 매파적 동결이라고. 예, 맞습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갑자기 미 연준도 이제 많이 매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폭탄 또 발언을 했죠. 또 내가 미 연준보다 더 잘할 것 같다. 지금 금리 2%는 더 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미 연준이 그 말 들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 연준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을 지금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예. 임명했고 임명할 때도 처음에 일기 때도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 들으면 원래 안 돼요. 원래 중앙은행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아주 그냥 트위터로서 막 설전을 하면서까지 막 압박을 했는데도 파월 의장이 듣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미 파월 의장은 연임도 했단 말이에요. 예, 맞죠. 이 다음부터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어차피 미 연준 의장 못해요. 자기 소신대로 하죠. 그렇죠. 하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근데 이제 미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봤더니 점도표가 많이 올라왔더라. 그러니까 금리 인하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약간 매파적인 약간 금리 동결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좀 시장이 조금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죠?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만 봐도 외국인이 이번 주 16일부터 보면은 한 5,700억 정도, 5,800억 정도 팔았고요. 그리고 17일 하면은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어제 이제 샀는데 이번 주 내로 보면은 5,800억 정도 순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일단 팔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 수급이 좀 다시 와야 3천 도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거고.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역시 뭘 사야 되느냐를 보시면은 대형주 보면 오늘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 중에 일단 매도가 있고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곳이 있어요. 있는데 의미가 없는 것들만 건설업, 뭐 금융업, 그 대신 금융업 강하다 확실히. 맞아요, 네. 그런 부분만 강하고요. 조금 좀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매수했던 거를 차익 실현 조금씩 하고 있다 정도, 뭐 이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면 무슨 수준이냐, 그러니까 매수했다가 살짝 매도. 그러니까 살짝 비중만 줄였다. 그게 많이 어렵죠, 사실. 비중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주식 경우가 비중. 외국인 같은 외국인이. 경우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이 만약에 방향 바뀔 거면 진짜 바꿨죠. 근데 바꿀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있기는. 뭐냐면 어제 이제 계속 봤는데 전황을 또 많이 봤습니다. 전황을 또 봤는데 이제 조금 이따가 주세요. 그 좀 이따 할 건데 제가 이제 이란이 지금 군 수뇌부가 없어요. 군 수뇌부가 폭격당해 죽고 나서 그럼 다른 군 수뇌부가 또 왔겠죠? 임명이 됐겠죠? 근데 임명되자마자 3일 만에 죽었어요, 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란 군부 수뇌부 자리는 독이 든 성배. 서로 안 갈라요. 그래서 지금 이란 군부가, 그러니까 이란이 반격할 능력이 떨어진다도 좀 있지만,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것도 있지만, 이란 군부가 지금 뭔가 통제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는 자꾸 사령관을 임명하는데, 하메네이가 사령관 임명해봤자 그 사령관은 하기 싫어해요. 자기가 임명되면 자기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쟁은 사실 원사이드하게 이란한테 불리하지만 이제 미국이 거기다가 제가 방점을 찍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다시 한번 유행어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저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둘이 비등비등하게 싸우면 절대 미국 참전 안 한다 그랬죠? 맞아요. 네. 원사이드 이기면 미국 무조건 참전합니다. 그럼 왜냐? 참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예측하시는 건가요? 가만히 트럼프가 얘기했죠. 네. 이거 속보라서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트럼프는 우리는 공격할 준비 다 끝났다. 최종 근데 결정. 내가 예. 그냥 보류하고 있다. 맞아요. 이거예요. 그냥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 포르도의 그 포르도 지역에 보면 포르도가 약간 화강암 지대, 그러니까 사막에 화강암 지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거기만 약간 화강암 지대란 말이에요. 음. 거기다가 이제 폭격을 하면 이게 안 뚫려요. 웬만한 폭탄 네. 미사일로 폭탄으로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벙커버스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벙커버스터를 넣으려면은 최소 B-52 폭격기 뭐 이런 것들이 와야 돼요. 이게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벙커버스터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있냐? 우리나라는 나중에 이제 주석궁 폭파해야 되니까. 오, 나중에 그런 여차할 것도, 때 예. 김정은이 있는 주석궁을 때려 부셔야 되니까. 네. 그 우리나라는 심도 150m까지 뚫을 수 있어요. 파도 밀리터리에 네. 관한 그 군사에 관한 정보력은 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이제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네. 탄두 중량이 8톤이에요, 8톤. 오, 그래요. 8톤의 탄두 중량을 하늘에서 그냥 내리 꽂아버리겠다는 아. 생각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우리나라 만들 때 미국이 뭐라 그랬냐? 너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야, 너네 너무 오바야 이거. 근데 우리나라는 확고하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평화 통일하면 좋은데 수틀리면 하여튼 수뇌부 다 박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석궁 밑으로 지하 그 시설까지 다 뚫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우리나라도 기술력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였다. 전 세계 두 나라밖에 없는데.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포르도의 핵시설을 파괴하려면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무기로는 파괴가 안 됩니다. 파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참전할 때 이제 트럼프가 고민하는 건 그거죠. 내가 참전하면 과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내가 냅둘까? 그렇죠. 그런 네, 리스크가 이제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일단 트럼프가 얘기하는 물가 안정 때문에 오늘 또 금리 인하 얘기했잖아요. 예. 금리는 물가가 떨어져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 유가가 물가가 오르면 오르면은 네. 금리 인하를 못 해요. 금리 인하는 커지 금리를 올려야 돼요, 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은 좀 있죠.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약간 그런 딜레마에 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저 이런 거 정말 잘하는데 합니다. 네,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 맞췄잖아요. 또 이란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거다. 이란 혁명 수비는 끝까지 싸울 거다. 하메네이가 그랬잖아요. 끝까지 싸울 거라고. 네, 그러니까 쉽게 끝나지 거의 다 않을 것이다. 맞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제 생각이 하메네이 생각이고 제 생각이 네타냐후 총리 생각이고 제 생각이 트럼프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거의 다 맞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다 맞춰가고 있는데 왜 자꾸 의심을 하고 잘못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뭐 왜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얘기 잘 듣고 그냥 하면요, 그냥 마음이 편해요, 되게. 그러니까 네. 굉장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또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 약간 톤을 좀 다운하시면 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신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안타까워서. 안타까워가지고. 네.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의견이 사실은 뭐 두 쪽으로 갈리다 보니까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아리아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 한 분이 이차전지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혼냈거든요. 아이고. 그랬더니 예. 30분 넘게 1시간 거의 혼냈어요. 그래서 좀 이해는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차전지 왜 하면 안 알겠습니다. 되는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앵커 브리핑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증시, 항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보면요, 망망대해를 홀로 힘차게 항해하는 배가 떠오릅니다. 중동에서 피어난 화약 연기는 시장의 자금에 불어오는
흐름을 바꾸고요. 투자자의 시야를 좀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 유가, 그리고 금리, 방산과 금 이렇게 불안 속에서 시장은 스스로 옳은 길을 좀 찾아가 보려고 애타게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항로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두고도요,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계획은 승인을 하겠다. 하지만 최종 명령은 보류를 하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니까요. 뉴스를 계속 좀 팔로우를 하셔야겠습니다. 6월 13일 이후로 뉴욕 증시는요, 전형적인 리스크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동에서 그 전운이 감돌고 있지만 시장은 그 충격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소폭의 조정과 전체적인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유동성 확대라는 측면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공포가 아니라 변동성이 높아진 국면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주요 IB들의 시각을 좀 빌려보자면요. RBC 캐피탈에서는요,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S&P 500의 20%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시에는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급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이체방크가 지난 15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6주 내 안정론을 또 거론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난 뒤에 평균적으로 3주 동안 6%가 하락했고 다음 3주 동안은 이 손실을 모두 회복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변곡점을 좀 가져올 만한 이벤트들, 그러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미국의 개입이 없다면을 전제로 한 점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최근 방산 섹터의 상승세는 괄목할 만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의 주가 흐름인데요. 이 중동발 이슈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어져 온 시세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누가 대장이랄 것도 할 것 없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기자재까지 좀 가봐야 하나, 기회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에서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반면 뭐 항공, 유통, 소비 관련 업종은 유가 부담,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리스크 속에서 하방으로의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두셔야겠습니다. 파도가 높아질수록 배의 무게 중심은 또 중요해집니다. 어제 시세를 줬던 정유주들이 오늘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시세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중동 리스크라는 바람 속에서 우리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할지, 짧은 흐름 안에서 일단 수익을 챙기고 나가야 할지 우리 증시 속에서 스스로 투자의 키를 잘 잡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브리핑을 마쳐보고요. 방산이 오늘 좀 초반에 강세를 보이나 했는데 쉬어갑니다. 이 대장을 봐야 할지 기자재 쪽까지 온기가 퍼질지 어디까지 봐야 할지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지난주에 가져나온 종목이 MMC 솔루션이었습니다. 오늘 MMC 솔루션 혼자 오르고 있어요. 혼자 가고 있다고요? 혼자 가고 차트 있어요, 한번 지금. 볼까요? 네? 저 지금 네. 신고가예요. 볼 필요도 없어요. 오. 신고가이기 때문에. 오, 신고가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자, MMC 솔루션은요. 참고로 제가 상장할 때부터 보유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수익률을 한 60% 한번 먹고 뭐 30% 한번 수익 내고 또 다시 재접근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장은 그렇습니다. 가는 것만 가는 참 땡땡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5천이 간다 해도 내 계좌가 사실 그만큼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힘듭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예. 반도체 이상한 거 두고 있잖아요. 절대 안 갑니다. 반도체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데요? 반도체는 사실 이제 예. 하반기에 좋을 건데, 하반기에 네. 이제 괜찮아질 건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단지 지수 플레이 때문에 가는 거 말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매력은 없다. 아, 그렇게 다만 이제 그런 거 보시는군요. 있죠. 이제 예. 브로드컴하고 그다음에 AMD에서 AMD, 네. 수주가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뭔가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 그런 노력을 진작에 하지. 왜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혼자 그냥 여기 있어요. 그냥 혼자 여기 이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뚫어야만이 우리나라가 정고점을 갑니다. 정고점이 예. 3,300 넘어서. 삼성전자 박스권 못 뚫으면 절대 못 간다는 거. 근데 다만 삼성전자의 좀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도 돈을 때려부어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비메모리 반도체 하도 돈을 때려부었더니 성과가
조금은 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 때려보았는데 몇 10조를 때려보았는데 성과가 안 나면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거를 성과를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HBM 반도체에 원래 삼성전자 HBM 반도체 전체 1위였는데 SK하이닉스한테 내준 이유는 뭐냐? 삼성전자는 비메모리도 해야 되니까 시스템 반도체도 해야 되니까 메모리 쪽에 HBM에 있던 인력을 비메모리로 옮겼어요. 예. 옮겼더니 HBM은 못했죠. 그 사이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대박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해안이 없는 거예요. 뭐 SK하이닉스는 용가리 통보해가지고 계속 HBM 유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쪽에서 브로드컴과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이쪽에서 엔비디아 AMD 이쪽에서 조금 성과가 나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수주를 준다? 제가 젠스낭의 속을 알거든요. 젠스낭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속 좋은 사람이에요. 지인이세요? 아니 그 사람 속 역사 인생을 알아요. 아. 그 사람 인생 그 자서전이 있거든요. 네. 읽어봤는데 그냥 요만한 사람이에요. 요만한 사람. 그냥 배포가 요만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요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만한 사람이라서 옛날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 당한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 많았어요. 그 부분에서 엄청 많으신 분이라 그래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놀리는 거야. 삼성전자한테 항상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뭐라 했습니까? 삼성전자 위대한 기업이다. 좋은 파트너다 해놓고 안 줘요. 계속 그 놀리는 거거든요. 너네 안 줄 건데 이러면서 이렇게 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거기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누구냐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빠르게 포섭하고 있는 게 이제 브로드컴. 예. 브로드컴과 그다음 브로드컴의 A10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AMD가 네네. 엔비디아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AMD도 근데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그 리사수 CEO가 AMD가 거의 망해가기 직전에 삼성전자한테 손을 벌렸어요. 리사수가 삼성전자 사랑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이 그냥 도와줬어요. 예. 그래서 AMD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 라이젠 해가지고 인텔을 박살 낸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뒤에 네. 와서 이제 리사수가 그랬죠. 삼성전자 수주 잘 안 주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AMD가 뒤통수를 때려본 적 있는 기업이라 삼성전자가 좀 뒤는 시큰하지만 지금 당장 손잡을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리사수님. 리사수님 진짜 다 마잉할 때 삼성전자 다 도와줬더니 겨우 죽기 직전에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배낭 내놔라. 약간 이런 리사수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은 증시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반도체가 갈까 말까 하고 못 가고 있으니 방산 쪽에 조금 더 투자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신가요? 저는 그냥 한미반도체나 기자재는 그 반도체 소부장은 좋아요. 반도체 좋습니다. 소부장. 오늘 한번 좀 잘 가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많이 안 가기도 했고 지금 현재 새로운 이제 HBM4 같은 경우 이제 신규 납입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다음 달까지 해서 뭐가 나올 거냐면 엔비디아의 내년도 전체 물량 계획이 나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SK하이닉스가 수주를 하거든요. 네. 내년 수주가 SK하이닉스가 다음 달에 계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그러면 또 뜨겠죠. SK 하이닉스가요. HBM 반도체를 계약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내년 전체 물량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7월에 보통 나오거든요. 6월, 7월에. 그러면 내년 거다. 보통 SK하이닉스는 그 다음에 거를 전년도 6, 7월에 다 계약을 했어요, 항상. 네. 그러면은 얼마 안 남았죠. 지금. 한미반도체 움직이는 것도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그런 것도 때문에 그냥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삼성전자 하지 말자. 재미없다. 이거 삼성전자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못됐어요. 그냥 옛날에 황제주 했었어야 돼. 그래 개인 투자 안 하지. 개인 투자자들 괜히 이거 사가지고 그냥 주가 싸다고 저 개인 투자를 이해를 못하는 게 여러분 5천 원짜리 10개 사나 5만 원짜리 한 주 사나 똑같아요. 그 5만 원짜리 많이 좋아요? 그 어차피 똑같은데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튼간에 여기 자 삼성전자는 뭐가 중요하다. 여기 돌파하면 보자. 돌파하면. 네. 돌파하고 그때 보자. 전혀 지금 볼 필요 없다. 그리고 방산주는 아까 이제 제가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아래 하단 QR 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되게 해피하세요. 음. 되게 기분이 너무 좋으세요. 왜냐? 언제 제가 얘기 드렸냐? 6월 12일 날 얘기 드렸거든요.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약 한 얼마 올랐는 거지? 잠깐 122,700원이 매수가니까요. 13월 거의 10% 갔네요. 많이 예, 올랐네요. 10% 넘었네요. 예. 10% 훨씬 넘었죠? 15% 정도 되겠네요. 그냥 여러분 그냥 며칠 지나면 이렇게 15%가 그냥 이렇게 누워서 떡 먹기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도대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방산주 비싸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방산주 비싸다는 사람이 제가 뭐라 했죠? 그 사람이 제일 주식 못하는 사람이다. 그 제일 주식 못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예요. 항상 방산주 비싸다고. 예, 비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산주는 오늘이 제일 싸다. 옛날에 샷땡이 뭐였죠? 샷땡 명품 샷땡이 언제가 제일 쌉니까? 어디 가면 제일 쌉니까? 샷땡 오늘 가서 백화점에서 사면 그게 제일 싼 거라고. 지금 그런 거라니까요. 아직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늘 밀린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하나오션 이렇게 밀려주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네. 이제 하나엔진은 좀 최근에 좀 많이 가가지고 하나엔진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한화 시스템도 좀 많이 갔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방산 중에 저는 한국항공우주나 한국항공우주 또 행보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LIG 넥손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제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래요. 많이 올라와서요. 네. 아무래도 네, 손이 근데 안 여러분 갔죠. 보세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분들은 이때도 못 샀어요. 많이 올라와서. 이때도 못 샀을걸요? 많이 올라서 언제 살 건데 그러면? 저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게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많이 올라서 못 샀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작년 돼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평생 못 사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거 뭐냐면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면 이런 걸 안 해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차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 간다고 그게 비싼 게 아니라 적정 가치가 40,000원인데 20,000원인 거냐, 적정 가치가 20,000원인데 30,000원인 거냐가 다른 거예요. 적정 가치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 이거는 산수만 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짜 산수를 못하면은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나 산수 못한다. 그러면 주식 투자 안 하면 돼요. 근데 산수만 하면 돼요. 보세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해 2조 나올 거고 올해 약간 비용 좀 써서 2조 초반 나올 거라고요. 순이익이. 그럼 순이익이 2조 1,000억 나온다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43조. 나누세요. PR 나오잖아요. PR 20몇 배잖아요. 화내지 말고 나눠주세요. 네, 그럼 PR 20몇 배 나오지 않아요? 예. 아니 그럼 지금 라인 배터리 몇 배라고요? 48배. 반토막이에요. 딱 반이에요. 지금 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괜찮다. PR을 비교를 할 때는 경쟁 피어 그룹 대비 PR과 우리 PR을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PR과 PBR을 봤을 때는 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일 주식 투자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차트만 본 사람들. 비싸지 당연히 차트만 보면. 비싸지 못 사지. 근데 그 차트만 보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생 200% 300% 수익을 못 내요. 그 사람들은. 올라가면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해서 몇이나 부경을 누렸겠습니까? 네. 세계에서요. 기술적 분석 죽어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제시 리버모어라고. 그분도 나중에 자살했어요. 아우. 근데 예.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기본적 분석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차트 물론 차트가 단기적인 타이밍으로는 딱 좋은데 중장기 의미 없다 별로. 의미 없다고 좋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자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제가 전황 속보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재밌는 방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에서 다 못 드린 정보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함께합니다. 이슈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조준진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베스테이너로 방송 출연하게 된 조준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통신장비 섹터에서 앞으로 상승할 유망 종목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 통신장비 섹터를 왜 눈여겨보아야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과 미국의 이 하반기 이 주파수 경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 미국 공화당의 레드 수입 이후에 이 추가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지금 현재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 대역 이 주파수 사용 만료 기간이 2026년 6월로 다가옴에 따라 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이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25년 이 상반기에 이 신규 주파수 이 경매와 관련해서 이 통신사 및 이 관련 업체들에게 이미 설문조사 형태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빠르면 올 7월에 이 미국 주파수 할당 계획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25년 이 하반기에 실제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대역에서 또 할당될 전망이라는 전망이라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이 오픈랜 이 시장 확대인데요. 최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 오픈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 오픈랜 시장 확대 양상은 여타 국가에도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미국은 왜 이 오픈랜 시장을 확대하려고 할까요? 오픈랜 확대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이 중국 장비 이 경제 목적이 깔려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과거 트럼프 1기에서는 이 직접적으로 이 화웨이의 이 통신 장비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에 힘을 실렸다면 이번 트럼프 2기에서는 이 오픈랜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이 판단들이 나오는데요. 이 미국이 이 오픈랜 시장을 확대하는 움직임은 이 세계 통신 장비에서 이 절대 강자이죠. 이 화웨이와의 이 장비 연동 이슈를 아예 없애라는 이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기존의 이 중국 장비를 사용한 업체들이 이 새로운 장비를 채택하는 데 따른 이 물리적 어려움을 제거하자는 데 그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랜 시장이 비중이 확산이 된다면 이 오픈랜에서 강점을 보유한 업체들이 이 통신 장비 시장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25년 하반기 이후엔 점차 이 통신 장비주들의 실적 호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2025년 이 가을에 이 미국과 한국의 추가 주파수 경매 진행이 유력해지는 상황이고요. 이 주파수 경매가 끝나는 대로 이 네트워크 투자 개시가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2026년에는 이 빅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 이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실적은 이제 내년에나 이제 본격 개선될 전망이지만 참고로 주가는 올해 말부터 이 대세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갖고 온 종목 중에서 2025년 여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전보다 훨씬 높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이후 이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 국내 대표 통신 업체들이 PBR이 최근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통신 장비 섹터들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이 2018년과 또 비슷한 패턴이기도 한데요. 과거와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면 늦어도 올해 10월엔 이 통신 장비주가 한번 또 이 대세 상승기에 진입할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통신 관련주 중에서 이 탑픽 종목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이노아이러스 있는데요. 예, 유무선 이 자동 측정 및 제어 시스템 개발과 제조를 하고요. 이 통신용 시험, 이 계측기, 또 스몰셀 방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유망 종목으로 이 제시하는 이유는 이 시험 장비 스몰셀 매출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 한 방산 매출 증가로 인해서 25년도에 이어 26년에도 유의미한 이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이 미국의 이 중국 장비 이 부품 제재에 따른 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생산과 또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한 이 판매 체제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관세 역량에서도 크게 벗어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 주파수 경매에 따른 대표 수혜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노아이어리스 주봉 차트 있는데요. 매수가 21,800원 제시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6,000원, 2차 목표가는 제가 다시 한번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준비한 종목인데요. KMW입니다. 무선 통신 이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 및 이 부품류 등을 생산 판매하는 무선 주파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적자로 계속 나타나고 있었지만 올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이 삼성전자와 에릭슨으로의 매출 전망이 낙관적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주파수 경매 일정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 국내 시장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 중국 장비 제재에 따른 또 대표 수혜주로 보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KMW 주봉 차트 있고요. 매수가 11,900원, 1차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또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신장비 섹터 내에서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조준진이었습니다. 네, 조준진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통신 장비 관련주들의 투자 아이디어 함께 모아봤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멘토님, 네. 앞서 잘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이 관련주들 보면은 사실 미래에 굉장히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계속 하락을 했을 때 그전에 통신 장비도 똑같은 비슷한 포인트였거든요. 통신 장비가 계속 밀리니까 저거 반등 나온다 계속 안 나왔어요. 근데 순번으로 따지면 통신 장비가 먼저 가지 2차 전지 먼저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2차 통신 장비가 지금 돌아 나오고 있는 구간. 선두 네. 구간에 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도 이제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통신 장비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올랐고 KMW가 진짜 제가 여러분들 차트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보니까, KMW가 제가 이 박세현 TV에서 300%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제가. 그러셨어요? 근데 예전에 네. 300% 수익을 실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KMW 이제 쭉 밀렸는데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했냐 5G 통신 장비들이 그렇게 많이 막 퍼지진 않는 상태여가지고 그리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5G 통신 장비 둘째치고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밀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밀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떴죠. 2차 전지가. 네. 그러니까 순번으로 따지면 저는 아직도 제가 2차 전지 막 희망 있나요? 이런 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올라가도 통신장비가 먼저 올라가지 2차 전지 먼저 올라가진 않는다. 라는 얘기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고 저는 통신장비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닥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최근에 이 통신장비 관련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속 계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아직도 통신장비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아직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다들. 그때가 맞다. 그때가 맞다. 길목에서 노려야 한다. 아니 그 사람들이 이제 인간 지표라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사람들이 막 투자하면 된다고 할까봐 마음 졸였는데 주변에 안 된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난 너무 네. 좋은 거야 이게. 된다 생각하시니까. 인간 지표들이 그 사람들이 거의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거의.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마찬가지. 2차 전지는 아직도 된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2차 전지 어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이 저한테 2차 전지는 지금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팔지 못하겠습니다. 반토막 났대요, 다들. 반토막 이상 났다고 네. 하는데. 너무 그래서 저는 마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받은 타이밍이 언제다? 저분이 포기하면. 그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이 매도하신 날 아마 반등 나올 거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너무 좀 속상하긴 한데요. 네. 제가 예전에 뭐라 했죠? 2차전지 똑같이 2차전지 뭐라 그랬냐? 음. 박순혁 작가가 사과 방송 하잖아요. 그럼 그때가 반등이라고. 아직도 사과 방송 안 했거든요. 반등할 겁니다. 사과 방송 해야 반등할 거라. 그 사람 인간 지표거든요, 완전히. 반대로 하시는 인간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5G 통신장비 다행히 6G 통신장비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저는 이제 요것도 상당히 괜찮은데, 저는 아마 6G가 되면은 예. 뭐가 또 추가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우주항공 저궤도 위성통신이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네. 전쟁터였잖아요. 네. 전쟁터였는데 지금 인터넷이 안 돼요. 예. 인터넷이 안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 뭘로 됩니까? 스타링크 써야 되는 거야, 스타링크. 스타링크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6G 같은 경우는 각 건물에다가 기지국 설치하고 막 중계기 설치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아마 위성통신이 가미되지 않을까. 위성통신.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우주항공 쪽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우주항공 이런 쪽까지.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저는 네.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네. 조준진 인베스터이너님께서 이제 가격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네. 이 가격을 좀 써주셨으면, 써서 주셨으면 아마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을까. 아, 저는 예. 거의 바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네네.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다. 저는 상당히 좀 6G 통신장비에서 상당히 좀 그리고 그 인과관계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통신 장비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거기서 더 나아가 우주항공 쪽까지 체크를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특징주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상법 개정 기대감에 정책 모멘텀 쪽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웹툰이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면 웹툰에다가 좋을까요?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네. 많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다음날 상한가 갔잖아요. 근데 상한가 풀렸어요. 맞습니다. 풀리고 나서 제가 그냥 매도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더 갔을까요? 반등하고 차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네. 꼭 그렇게 확인 사살을 하실 필요 그럼요. 없는데, 차트를 봐야겠습니다. 25% 급등했다가 오늘 네. 지금 12%인데 이렇게 이날 그냥 매도했거든요. 이날 다시. 근데 매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밀려서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다시 오르네요. 네. 제가 이거는 제 잘못이고. 근데 사실 저기가 오기까지 너무 금방 왔기 때문에 그 조정을 못 견디시는 분들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왜 못 견디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서 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사면 못 견디죠. 여기서 사면 못 견뎌요. 여기서 사면 못 견뎌요. 우리는 왜 견딜 수 있어요? 이날 얘기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네. 여기서 잡았으니까 견디죠. 근데 저희도 안 견디고 매도했다는 거. 사실 그게 이제 문제가 견디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 정책 모멘텀이 있는 이게 쪽에서 정책이, 하나로 예. 시세가 너무 주는 쪽이 정책이 달라지기 이제 때문에요. 오늘 그 5대 문화 강국 음. 투자 많이 하겠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IP가 있는 것만 보세요. IP가 자체 IP. 지적재산권 아. 있는 IP 있는 곳들. 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종목들은 저는 크게 못 간다고 봅니다. 못 가요. 절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OTT에 대한 그 협상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테마성으로 이런 종목은 좀 움직인다? 안 보면 좋겠다. 그냥 올라오면 그냥 니 네. 올라라. 난 안 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엔터사들은 볼만하다. 엔터요. 엔터사들. 예. 하이브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이브. 하이브요. 하이브 너무 좋아요. 안 가고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아일리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앨범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하이브 같은 경우는 뉴진스가 소송이 또 졌어요. 뉴진스 팬입니다. 근데 네. 그 지금 하이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하이브 입장에서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뉴진스 팬들 저 뭐라 하면 안 돼요. 저는 하이브 입장에서 보자면 뉴진스 또 졌어요. 소송. 그럼 이거는 그냥 날개 단 거죠. 날개 달았다.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네. 이쪽을 좀 많이 봐라. 하이브 엔터. 나머지는 좀, 그다음 놀자주에 오늘 대표적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놀자주 중에 가장 좀 저는 카지노 관련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냥 네. 오늘 급등한 줄 알았더니 다시 살짝
1%밖에 안 올랐는데 하여튼 고가 돌파했다. 음. 52주 신고가라는 거.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저는 이제 요거에다가 플러스로 뭘 얘기 드리고 싶냐면 제가 첫 시간에 예. 이 방송 첫 시간에 가지고 나온 유니드라고 있습니다. 유니드. 오늘 9% 오르고 있어요. 네. 물론 오, 제가 첫 네. 시간에 얘기 드리고 많이 빠졌어요. 아, 지금 본전입니다. 다시. 유니드. 네. 여러분 오늘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대단하다고 하지 마시고 다시 본전 왔잖아요.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 이쪽 보지 말라 그랬죠 제가. 어차피 트럼프가 보조금 다 없애버릴 거니까 보지 마라. 다만 뭐 보자 풍력이나 저탄소 그다음 탄소 포집 이쪽을 좀 보자 해서 유니드 오늘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지도 안 쓰면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떤 지도예요? 네, 세계 지도인데. 네. 자 금방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에 상선 세 개가 피습당 있거든요. 여기를 지금 막혔어요. 지금 여러분 사실 호르무즈협이 막힌 상태고 여기서 이제 여기 섬에다가 여기 섬에서 이란이 여기다 미사일 배치해놓고 쏴버리면 여기 다 막힙니다. 여러분 이 방송은 나중에 성지순례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